일명 병원 지원금, 이 내용 취재한 백길종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그러니까 병원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말이 지원금이지 사실은 뒷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먼저 정문을 막아놨던 병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봐도 의심스러운데 이게 왜 신고가 안 들어갔을까요? 네, 먼저 이런 의료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일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신고를 접수하면 직접 가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요. 행정기관에선 이상한 점을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뭐 통장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국회에 보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병원하고 약국과의 담합을 좀 더 우리가 규제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원금 1억 원을 요구받았던 약사분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지원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주겠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선 개원을 하고서 돈을 받으면 거래된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원 전에 돈을 받아야 한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이 처벌 대상을 병원, 약국을 개설하는 자로 규정해 개업 이전에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대로 개설을 준비하는 자도 처벌받게 된다면 담합 처벌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목돈만 요구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인천의 한 약국 매물을 보시면요. 예. 억대 지원금 요구는 없습니다. 대신 처방전이 늘어날 때마다 월세가 180만 원에서 아이고. 58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료를 월세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행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흔히 자격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하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렇죠. 해서 처벌하잖아요. 네. 이 경우엔 건물주가 약사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 사무장 약국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약사법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네, 약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조제료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데요. 그렇죠. 약사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꼴인 겁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는 영업 정지에 자격 정지까지 변경되어 중하게 다스려지거든요. 사무장 약국의 경우에는 아직 처벌 케이스가 많지 않고요. 국민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일종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관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사, 의사 그럼 참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군요.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